자, 오늘은 우리가 된소리 되기를 배워볼 건데, 여러분이 된소리 되기는 뭐 어려운 의문의 변동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 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개념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규칙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가보죠. 그러면 첫 번째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건 한자로 뭐라고도 하죠? 한자로 경음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에 나올 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경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말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된소리 되기는 뭐냐? 밑에 개념에 보니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걸 말해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그 밑에 지금 박스로 5개 있거든요. 이게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 발음법에 23항, 24항, 25항, 27항, 28항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3항의 첫 번째 이 얘기는 박스로 복잡하게 돼 있지만 받침이 부득의일 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뭐 이걸 간단하게 뭐 가다 보시죠 뭐 이렇게 그냥 외워도 되거든요. 부득의가 가다 보시죠를 만나면 뭐가 돼요?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규칙은 받침 부득의가 가다 보시죠를 만나면 각각 해당하는 된소리가 5개밖에 없거든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된소리 대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받침 부득의와 그 다음에 뒤에 가다 보시죠의 공통점은 무성음 플러스 무성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그 뒤에 있는 무성음이 뭘로 바뀌어요? 된소리로 바뀔 때 우리는 된소리 되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으로는 국밥, 그 다음에 젖소, 그 다음에 앞길 뭐 이렇게 되죠. 다 공통점으로는 앞말이 부득의, 뒷말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부득의가 아니죠. 받침 부득의가 아니라 피읍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표기가 기준이 아니고 발음이 기준입니다. 피읍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끝 적용을 받아서 비읍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비읍, 뒤에 기역,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소리 나요? 음끝 후에 된소리가 적용돼서 앞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길은 의문의 변동이 지금 몇 번 일어난 거예요? 2번 일어난 겁니다. 조심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앞길, 뒤에 길 된소리네 라고 해서 앞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여러분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발음되는 걸 오른쪽에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에 표기와 오른쪽의 발음을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깍두기예요, 깍두기예요. 뚝이요. 깍두기죠. 네. 곱백입니까? 곱백입니까? 곱백이죠. 뚝백이에요, 뚝백이에요. 뚝배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된소리 되기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 가죠.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단어 중에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뚝배기냐 뚝배기냐는 발음은 어차피 된소리로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뚝배기라고 쓸까요? 아니면 된소리가 되는 뚝배기라고 쓸까요? 뚝배로 쓸까요? 뚝배로 쓸까요? 뚝배로 씁니다. 깍두기라고 쓸까요? 깍두기라고 쓸까요? 깍두기입니다. 곱배기라고 쓸까요? 곱배기라고 쓸까요? 이때는 곱배기라고 써요. 되나요? 왜 곱배기라고 쓰냐면 밑에 받침과 뒤에 된소리가 같은 계열일 경우에는 된소리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뚝배기로 발음되지만 왜 배기로 적었냐면 기역 계열과 비읍 계열은 계열이 다르죠. 통이 달라요. 기역과 디귿 서로 다르죠. 근데 곱배 비읍 비읍이잖아요. 그죠? 같은 비읍 비읍이니까 쓸 때도 된소리 표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쓸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초성에 같은 계열이 오기 때문에 쓸쓸, 씁쓸 이렇게 하지 않죠. 씁쓸, 쓸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죠? 이 개념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24, 25, 26, 지금 27 이 라인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약간 여러분이 좀 혼동이 와요. 24항은 어간의 받침 니은이나 미음이 겹받침 포함인데 어미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항에는 리을 비읍과 리을 티읕 리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로 합치죠. 편의상 우리가 쓸 때는 무슨 얘기냐, 받침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이 와요. 이거는 지금 울림소리거든요. 여기에 뭐가 옵니까? 각각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죠. 이때 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뭘로 바뀌어요?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받침, 니은, 미음, 이음으로 오는 얘네는 뭐냐? 어간의 받침이에요. 어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아직 단어를 안 나갔잖아요. 우리가 단어 형성법에서 여러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근이냐 접사냐 어간이냐 어미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동사, 형용사, 기본형 다를 가지고 있는 용언의 경우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형태가 변하는 뒷부분을 어미라고 그래요. 되죠? 그러면 기본형 다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 그거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앞부분이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이 오는 경우에 겹받침 포함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부드그 안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된소리가 됐지만 여기는 어때요?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즉 유선음과 무선음이 만났을 때 마찬가지 이때도 이 무선음이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됩니까? 하나 또 있습니다. 외워야 될 게. 그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자어 리을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에요. 이건 선생님 하나로 그냥 합칠게요. 이때 한자어 리을이거나
관형사형 어미 리을인 경우 이 뒤에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겹받침 라인으로 이제 발음 겹받침이 아니죠. 그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 뭐 한자어 리을은 디귿, 시옷, 지읒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리을은 가다 보시죠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뒤쪽에 그냥 간단히 편의상 쓸게요. 그냥 된 소리로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가 된 소리 내기로 우리가 인정한다. 예를 들면 한자어 리을인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갈등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갈등이 아니고 갈등, 뭐 발전이 아니고 발전 뭐 이런 게 있죠. 쓸 때는 갈등, 발전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갈등, 발전 한자인 경우 리을 뒤에 우리가 디귿 또는 지읒 또는 시옷 이런 것들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보통 우리가 뭐뭐 리을 그 다음에 뒤거든요. 뭐뭐 할 수, 내가 할 걸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할 게, 뭐 내가 갈 게, 줄 게 발음은 된 소리로 해야 됩니다. 표기는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되죠? 다만 이 경우에는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에는 예사 소리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야 그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이어서 발음하니까 된 소리로 발음하는데 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표지를 이렇게 잠깐 휴지를 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에는 예사 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어서 발음을 보통 하죠. 야 내가 갈게, 내가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된 소리로 소리가 난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가죠. 받침 부드그, 받침 르브 르, 그 다음에 한자어나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돼요? 예사 소리로 발음을 해야 돼요? 예사 소리. 예사 소리. 곤충 이름 중에 나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잠자리. 잠자리가 있어요. 발음을 길게 해줘야 되겠네요. 잠자리가 있어요. 잠자리. 잠자리라고 안 하죠. 네. 잠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죠. 미음과 지읒이에요. 미음과 지읒인데 된 소리로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그 자체로 그런 의미를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 잠자리는 받침 미음 지읒인데 된 소리로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있습니다.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예요? 이거는 지금 받침이 아예 없죠? 그러죠? 고가로 발음해야 될까요? 고가로 발음해야 될까요? 예문으로 고가도로는 고가도로로 발음해야 돼. 아니야. 고가도로가 맞아. 설명 중에 알맞은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는 무성음이 된 소리다 라고 하는 것만 된 소리 되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울림소리인 경우에도 된 소리가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잠자리 같은 경우는 또 발음이 안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잠자리는 뭐가 아닙니까? 뭐가 아니죠? 동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간이 아니란 소리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동음 이어로 야 잠자리 좀 맞춰놔라. 이때는 어때요?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무슨 말이 되나요? 그때는 잠자리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역, 니은, 디귿 규칙은 100% 적용을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잠자리는 잠자리라고 발음을 하지만 잠자리는 우리가 잠자리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환경인데 일단은 된소리 대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왜 된소리 대기를 하느냐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안 하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냐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소리 대기를 했을 때와 된소리 대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의미상의 분화 또는 의미상의 차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된소리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준비하는 잠자리를 둘 다 잠자리 또는 둘 다 잠자리로 발음을 하면 헷갈리죠? 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된소리를 하지 않고 잠자리라고 발음을 하고 하나는 잠자리라고 해서 의미의 분화를 위해서 된소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굳이 된소리를 하지 않아도 말이 잘 통해. 그럼 우리가 힘들게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 되나요? 이해됩니까?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왜 우리가 잠자리라고 했느냐? 잠자리와 잠자리가 구분이 되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음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야, 내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그럼 헷갈리잖아요. 물론 발음은 어이의 내보다 아이의 내를 우리가 예니까 입은 더 크게 혀는 더 낮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야, 내 것보다 내 것이 더 커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뭐라고 해요? 보통 뭐라고 해요? 내 것 좀 줘봐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 거 좀 줘봐. 내 거랑 바꾸게. 내 것이 아니고 네 거 내 거로 바꿔준다고 의도적으로 발음을. 왜? 그게 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헷갈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일부러 굳이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 왜 이거는 고가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됩니까? 그런데 고가라고 하는 게 다른 단어가 있죠. 야, 이 제품은 뭐예요? 가격이 고가예요, 고가예요? 그때는 고가예요. 한자가 달라. 근데 똑같은 한자인데 어떤 건 발음이 되고 어떤 건 발음이 안 돼요. 된소리가.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같은 환경이고 같은 글자인데 왜 하나는 된소리 하나는 된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 의미 분할을 위해서 두 단어의 발음을 살짝 바꿔준 거야. 이해되나요? 연결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느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뭐 이런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문제에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문제가 나오느냐? 사이시옷 표기 또는 사이시옷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뭐고 사이시옷은 또 뭐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 되는 그 특징들을 모아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준 거고 그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로 나타낸 게 사이시옷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주로 나온다? 사이시옷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주로 나온다. 조건들. 대신에 사이소리 현상을 이해를 해야 사이시옷 표기까지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 몇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한번 보죠. 첨가인데
나중에 첨가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겠지만 첨가의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첨가로 분류를 합니다. 참고로 첨가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음만 있었는데 A, B의 발음이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근데 자 봐봐.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입니다. 이때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성어 울림소리 안울림 소리, 물론 여기서는 예사 소리겠죠? 그런데 이 안울림 소리가 뭐로 바뀌어요? 된 소리로 바뀌어요. 자,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예사 소리가 만났을 때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뀔 때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죠. 된 소리 되기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된 소리 되기와의 차이점이 뭐야? 그리고 두 번째, 된 소리 되기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교체입니다. 교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었잖아. 교체잖아. 근데 여기는 뭐로 봐요? 첨가로 봐요. 된 소리로 소리 나는 게 왜 첨가야? 기억에 기억 더하면 쌍기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라고 보는 거야? 아니야. 기억이라고 하는 의문과 쌍기억이라고 하는 의문은 별개의 의문이에요. 대치가 된 거야. 교체가 된 거예요. 왜 여기는 첨가가 됐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서 합성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고가냐 곡가냐 여기서도 니은, 미음, 리을과 같은 울림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근데 왜 하나는 된 소리 되기고 하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냐? 동사, 형용사일 때 니은, 미음, 리을이거나 한자어일 때 리을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합성어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합성어가 뭐죠? 어근어근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게 합성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과 기억이 만나는 환경을 보죠. 우리는 범인을 만나면 경찰에 뭐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죠.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올 때 장화를 신고 가요? 신고 가요? 즉 똑같은 신고인데 오른쪽의 신고와 왼쪽의 신고의 발음이 달라요. 그러면 오른쪽의 신고는 기본형이 신따입니다. 맞나요? 어간의 니은이죠. 뒤에 기억 만났죠.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이건 뭐예요? 된 소리 되기예요. 됩니까?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된 소리로 실현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단 신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한자죠. 그 다음에 한자일 때는 뭐만 된 소리로 소리 나요? 리을일 때만. 왜 신고가 아닌지 알겠어요? 한자는?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 초성이 기억이에요. 됩니까?
니은 기억이거든요. 산길입니까? 산길입니까? 산길이. 이거 된 소리 아니에요? 된 소리 되기 아니에요? 된 소리 되기입니까? 사이 소리 현상입니까? 발음은 일단 된 소리로 소리가 나죠? 네. 그러면 된 소리 되기로 봐요? 사이 소리 현상으로 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체로 보느냐 첨가로 보느냐의 판단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답이 바뀌어버려. 다음 중 동일한 의문의 변동을 뭐 이렇게 짝지은 것은 했는데 산길을 교체로 보냐 아니면 첨가로 보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져 버린다고. 된 소리 되기일까요? 사이 소리 현상일까요? 니은 기억인데 산길은 동사 형용사가 아니죠. 오히려 이건 뭐예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죠. 무슨 말이 돼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고 앞말이 울림소리죠.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인데 발음을 하니까 어때요? 된 소리로 소리 나죠. 즉 여기서 산길은 뭐예요? 사이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사이소리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걸 먼저 봐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받침이 뭐고 된 소리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이소리 또는 사이시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최우선이에요?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 왜냐면 합성어가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첨가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단순히 외우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따지면 왜 합성어가 전제 조건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3 플러스 길이었거든요. 그러죠? 3 플러스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관형격 조사로 뭘 썼었어요? 의도 썼었지만 훈민정음에서 나락 말싸미 거기서 시옷이 무슨 의미죠? 나라의 말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돼요? 예전에는 바로 산하고 길하고 붙은 게 아니고 산의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옷이 말하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옷이 초성하고 연결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디죠? 어두장군 뭐 비읍 시옷계 있고 뭐 비읍 디귿계 있고 막 그러잖아. 어두장군 선생님한테 수업하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발음해라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나요? 뒤에 거 된 소리로 발음을 해라. 편하게. 무조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시옷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왜냐면 산 플러스 시옷 플러스 길이니까. 됩니까? 시옷이 뒤로 넘어갔을 때 시옷 기역 어두장군 라인을 형성을 해. 그리고 된 소리로 우리가 보통 어두장군을 발음하니까 뭐라고 최종 발음이 되는 거예요? 산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는 기역이 싼 기역으로 바뀐 건 아니지. 원래 산길에 시옷 관형격이 추가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우리는 2가지로 나뉘는데 시옷첨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옷첨가 또는 니은첨가 2가지가 있어요. 시옷첨가는 방금처럼 된 소리 계열로 나는 경우를 말해요. 등불, 촛불
마찬가지 초의 불이었고 등의 불이었는데 그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어주장구 형성하고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등불, 촛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시옷이 첨가되는 것도 있지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된소리로 소리가 안 나. 이 플러스 몸이에요. 이 플러스 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의 몸 그러면 시옷이잖아. 그럼 여기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주자음구는 안 울림 소리에서는 어주자음군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시옷과 미음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시옷 미음의 몸 이런 글자는 없어요. 즉 여기서는 시옷이 첨가되는 게 아니란 소리야. 대신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실제 발음은 잇 몸으로 발음하나요? 인 몸으로 발음하죠. 최종 발음 결과 이거는 뭐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시옷이 첨가된 게 아닌데 써져 있는 것과 발음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새로 생겼어요? 니은이 지금 새로 생겼죠. 이게 니은 첨가예요. 사이소리 현상에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시옷 첨가와 니은이 발음되는 니은 첨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쓸 때는 이 몸이라고 안 쓰는데요.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서 왜 시옷을 써요? 자 여기서 사이시옷 표기가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표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우리가 합성어를 발음을 할 때 무조건 합성어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가 만나면 된소리가 되냐? 그게 아니야. 앞에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이소리는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현상이라고 해요. 왜냐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발음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니은을 첨가하거나 시옷을 첨가해서 발음을 했을까요? 의미 분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굳이 시옷 첨가와 니은 첨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 돼요? 쌀밥이에요? 쌀밥이에요? 쌀, 리을이죠. 밥, 무성음이죠. 근데 우리는 쌀밥이라고 하지 않죠. 왜? 쌀밥이라고 해도 뭔 말인지 알아먹거든요. 근데 김밥이라고 해요? 김밥이라고 해요? 미음 울림소리, 비읍 안 울림 인사소리인데 왜 우리는 김밥이라고 하지 않고 김밥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것만. 콩밥입니까? 보리밥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김만 김밥이라고 하냐고. 김밥 이렇게 하니까 김을 넣은 밥인 건지 재료를 넣고 돌돌 만 건지 의미가 헷갈리니까 야 보통 우리가 김밥 하면 김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재료를 얹은 다음에 돌돌 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발음을 세게 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김밥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일까요? 시옷 첨가일까요?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는 시옷 첨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됩니까? 반면에 니은 첨가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콩엿 발음해볼까요? 콩엿 콩엿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발음해요? 콩엿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죠. 콩엿이 아니라 콩엿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니은이 새로 첨가가 되죠. 그런데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이 플러스 몸인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시옷이 첨가가 되는 경우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없으면 일종의 과속방지턱과 같은 표시를 붙여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보면 노랗고 하얗고 이렇게 사선으로 막 돼 있잖아요.
보통 그 과속방지 턱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 앞쪽에 미리 과속방지 턱 표시를 해주죠. 저 앞에 과속방지 턱 있으니까 속도 줄여 이 말을 해주거든요. 무슨 말이 되나요? 합성어일 때 그냥 발음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발음해라? 사이소리를 넣어서 발음을 해라 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발음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야, 나 이 몸이 아파. 뭐라고? 어디 아프다고? 그럼 더 비경제적이거든요. 야, 나 잇몸이 아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니은이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발음을 그냥 발음대로 표기를 니은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어원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형태소는 이 플러스 몸이기 때문에 최종 발음에서 니은이 첨가해서 발음은 하되 그 표시를 뭘로 주는 거야? 사이시옷, 시옷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산길 같은 경우는 뒤에 된 소리로 발음해야 돼 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받침이 있어 버리죠. 그죠? 그럼 이거는 따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알아서 잘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소리가 헷갈리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신에 사이소리를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받침의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사이시옷 표기를 해요. 그 얘가 뭐가 있습니까? 사이소리 현상 바로 밑에 있죠. 뭐 모기 플러스 불 해가지고 모기 뿔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예문으로 뭐 모기 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뿔 뭐 이런 거 있죠. 되죠? 두 번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입니다. 뭐 한자어 순우리말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때 라떼는 말이야 뭐 요즘에 막 그러더라고요. 뭐 온라인 탑골공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떼는 수학 교과서에 다음 문제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발음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수학 문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최대 시옷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왜 그거는 시옷을 붙였어요? 최대 최소는 한자야 우리말이야? 한자입니다. 값은 우리말이야 한자야? 우리말이에요. 한자 같지만. 왜냐면 가라고 하는 가가 한자죠. 값은 우리말이야. 그래서 한자 우리말이 붙었기 때문에 등교 길 등교는 한자죠. 길은 우리말이죠. 시옷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됩니까?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루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루터 같은 경우는 나루 플러스 터거든요. 그럼 이거는 터를 떠로 발음하는 건 아니지. 니은이 첨가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죠.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는 거센 소리일 때는 표기를 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층도 봐봐요. 우리가 위에다가 시옷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좀 헷갈려. 거센 소리일 때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 플러스 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합성어고 울림소리고 안 울림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위층 이렇게 발음을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쓸 때도 시옷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옷 표기를 하는 거는 언제일 때만 해당이다.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 나는 것만 해당이다. 되나요? 위층은 왜 시옷을 안 넣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뒷뜰은 어때요? 이건 된 소리 나는데 뒷 플러스 뜰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원래 뜰이야. 이건 원래 뜰. 들이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원래 뜰이기 때문에 된 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 나는 거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잖아. 그러죠?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나는 거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뒷뜰 왜 시옷을 안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안 헷갈리는 거야. 폭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합성어일 때 앞말이 울림소리, 모음이거나 많이 알아 자음일 때 뒷말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 표시로 사이시오 표기를 해준다. 세 번째, 한자어일 경우에 있답니다. 한자는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느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경우에는 6개만 써요. 원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저 6개는 예외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써버려가지고 굳어져 버렸대요. 그럼 왜 하필 6개냐? 모르겠어 나도. 아쉬우면 먼저 태어나든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한자어 붙이지 말자 라고 이제 한 게 아니고 이미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 6개는 예외로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짜증나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우리가 짜증나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곡간, 착간, 퇴간, 그 다음에 횟수, 숫자, 새빵. 이거 외울 때 보통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부자와 거지 생각하면 돼요. 한번 말을 만들어 보죠. 부자는 곡간에 쌀이 넘쳐나고 뒷간에는 퇴비가 넘쳐나고 방이 많아가지고 새빵도 손님들에게 내줍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얼굴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거든요. 어디에 살아요? 착간에 살아요. 착간에.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도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다 들어갔나요? 부자는 곡간에 쌀이 넘쳐나고 뒷간에 비료도 많고 새빵을 내주면서 여유롭게 살지만 그 다음에 뭐 뒷간도 뭐 이렇게 뭐 최신식 뭐 이렇게 수세식이지만 나는 착간에 살면서 밥을 먹는 횟수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뭐 이거를 꼭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굳이 뭐 이거를 막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대기를 좀 간단하게 구분을 했는데 첨가 때는 사이소리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니은첨가, 니은니은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적인 구분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울림소리일 때가 그리고 합성어일 때가 좀 구분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